여러분, 영화배우 신성일 씨가 하룻밤 사이에 2번 착고하시는 참으로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사건이라고 해야 하죠. 발단은 조선일보의 엄청난 가짜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5분쯤 조선일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톱 기사로 영화처럼 살다가 별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다 라는 제목을 달아가지고 영화배우 신성일 씨가 착고하셨다고 거침없이 보도했어요. 어제 저녁 7시 55분입니다. 그러나 신성일 사망 보도는 완전히 가짜 뉴스였죠. 조선일보가 신성일 씨 사망 보도를 대서특필할 때 참 신성일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배우 신성일 씨는 여전히 호흡하고 있었고 의학적으로 결코 사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홈페이지 그 일에는 톱 기사로 신성일 씨가 별세한 걸로 참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가짜 뉴스 보도로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신성일 씨가 세상을 떠나신 것으로 그 거짓을 믿게 된 거죠. 전화 한 통만 걸어봐도 대번 사실 확인이 되는, 이건 전화 한 통화만 걸어보면 되는 거죠. 극히 기초적인 언론으로서 극히 기초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그 확인 절차, 그것 하나도 하지 않고 조선일보는 이 가짜 뉴스를 1시간 30분 동안이나 인터넷판에 톱 기사로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신성일 씨의 조카인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의원이 신성일 씨가 아직 생존해 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이렇게 부인하는 기사가 나간 뒤에야 조선일보는 그 가짜 뉴스를 걸어놓고 대한민국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1등 신문, 1등 신문임을 참 뽐내다가 엄청난 창피를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녹화 이 순간에 조선일보는 어떤 사과도 없고 어떤 사건 설명도 없는, 제가 어제 저녁에 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놓았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여러분, 지금 저녁 9시 17분 윤칼세 TV 스타디오에 걸려있는 시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9시 17분. 그런데 지금 자 보십시오. 이 조선일보 닷컴입니다. 영화처럼 살다 별들의 고향으로 떠나다. 영화배우 신성일 선생이 이미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대한민국 최고 발행 부수를 자랑한다는 이 조선일보의 이 엄청난 오보를 보십시오. 이건 완벽한 가짜 뉴스입니다.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계시는데 완전한 오보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 보십시오. 고 신성일은 지난해 6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후 지방에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앞에 기사가 있군요.
배우 신성일이 3일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81세. 이게 기사가 말이죠. 7시 59분에 올린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은 9시 17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시 1시간 한 20분 전에 이미 신성일 선생은 서거하신 걸로 돼 있어요. 수정이 2018년 12월 3일 20시 22분 돼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이게 부정확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과연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사과를 할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신성일 선생의 이 사망 이 보도로 인해서 확정적으로 나오죠. 영화처럼 살다 별들의 고향으로 떠나다. 이 가족은 물론이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이 마음의 상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서 엘리베이터를 올라오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 모니터에서 신성일 선생이 사망한 걸로 나오니까 저랑 엘리베이터를 탔던 분이 정말 기겁을 하면서 놀라는 그런 참 정말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선일보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신성일 선생하고는 저하고는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여러 차례 같이 여러 가지 부닥친 일도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네이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자, 신성일 보십시오. 신성일 측 사망 아니야. 현재 응급실에 있다. 별세 오보다. 마이데일리 6분 전. 이게 지금 무슨 소리? 신성일 측 사망 아니야. 현재 응급실에 있다. 별세 오보. 마이데일리. 배우 신성일이 현재 응급실에 입원 중이다. 사망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아니 인간이 사망을 하고 아니고를 확인하는 건 너무너무 간단한 일 아닙니까? 이것도 확인을 안 하면서 이런 가짜뉴스에 정말 악랄하게 난도질 당한 것이 윤창중이고 그 뒤를 이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난도질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죠. 자, 이러니 어떻게 언론을 믿겠어요? 네? 3일 뉴스에는 이날 오후 신성일 한 가족의 말을 빌려 현재 신성일은 네? 이 기사를 똑바로 써야지. 현재 신성일은 현재 응급실에 있지만 이게 요즘 기자들은 그냥 무슨 현재 신성일은 현재 응급실에 있지만 이게 기본 ABC도 안 되는 말이죠. 사망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아직 살아 계시다고 보도했다. 야, 정말 이게 이래가지고 한 언론이 오보를 하면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줄줄이 배우 신성일 오늘 폐암 투병 중 사망설. 이것도 사망설이에요. 또 무책임한 거죠. 완전히 사망설. 정말 화가 납니다. 저도 언론계에서 참 35년 잔뼈가 굳었고 지금도 참 저널리스트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엉터리 자, 신성일 폐암 투병 중 위독 사망설 확인 안 돼.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사망설이 나왔는지 그냥 다짜고짜로 그냥 신성일 사망입니다. 배우 신성일 폐암으로 별세 향년 81세. 뭐라고 어떤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조선일보의 현 주소고, 아니 어디 병원에 있다 어떻게 사망했다는 아무 과정이 없고 이미 빈소까지 나왔어요. 그의 빈소는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거 보세요. 이 댓글까지 지금 엄청나게 나온 거 아닙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야, 이건 뭐 정말 이런 오보 참. 네. 조선일보의 최대 오보가 또 있죠. 김일성 사망설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몇 달에 걸쳐 가지고 엄청난 혼란에 빠졌는데 사과했나요? 네. 윤창중 사건, 박근혜 탄핵, 대통령 탄핵, 그 엄청난 가짜뉴스 정정하고 사과했습니까? 이게 언론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한심한 대한민국 언론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준 2018년 11월 3일 저녁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9시 17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9시 25분입니다만 여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조선닷컴은 지금 기사를 바꿨습니다. 지금 기사를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네. 지금 9시 26분인데 7시 55분에 올렸던 기사를 그러니까 1시간 27, 8분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놓고서 있다가 기사를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빼버렸는데 기가 막힌 얘기. 1시간 반 동안의 기사를 신성일 사망으로 달아놓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뉴스엔 이민지 기자가 배우 신성일이 현재 응급실에 입원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보도처럼 사망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3일 오후 8시 현재 신성일 한 가족은 뉴스엔과 전화통화해서 현재 응급실에 계시지만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아직 살아 계시다고 전했다. 네? 이야, 정말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 보세요. 완전히 뭐 신성일 별세, 폐암 투병 사망, 폐암 투병 사망, 신성일 파란만장 인생 은막의 왕. 이게 전화 한 통하면 되는 건데, 네? 이 같은 이건 언론의 폭력이죠. 언론의 살인행위. 지금 급상승어 검색어 1위입니다. 신성일. 네. 이미 신성일은 사망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게 언론입니다. 이 언론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일 시인은 조선일보가 가짜 뉴스를 올린 뒤 무려 6시간 반 만인 오늘 새벽 2시 30분에 작고했습니다. 물론 인간은 다 작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결국 죽었잖아.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언론으로서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이건 폭력인 거죠. 신성일 씨는 시체말로 2번 죽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는 이런 가짜 뉴스로 윤창중을 가장 악랄하게 난도질 생매당했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조선일보를 흉내내면서
가담했죠. 가짜 뉴스의 최대 피해자,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이시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선일보가 퍼부은 가짜 뉴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한다는 그 조선일보의 가짜 뉴스, 그것이 가짜 뉴스든 뭐든 간에 그 위력은 대단한 거죠. 이제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엄청난 가짜 뉴스가 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붐이 바로 유튜브 붐인 거죠. 윤창중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이었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들고 일어난 이유가, 제가 박근혜 대통령 그 사건 때 들고 일어난 이유가 가짜 뉴스의 최대 피해자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퍼붓고 있는 조선일보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이 똘똘 뭉쳐서 난도질하고 생매장하고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악랄하게 가짜 뉴스에 짓밟힌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과 윤창중. 이걸 대한민국 언론이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속은 국민들. 무엇보다도 윤창중과 박근혜 대통령이 가짜 뉴스에 난도질을 당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 알게 된 거, 기방을 당한 거, 그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대한민국 언론 아닙니까? 신성일 씨 측의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신문이 오늘도 대한민국 여론시장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윤창중한테 단 한 통의 전화도 걸어보지 않고 마구잡이로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언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언론이죠. 조선일보가 신성일 씨 사망과 관련한 가짜 보도, 그 작고와 관련한 가짜 보도 사건은, 가짜 뉴스 사건은 가짜 뉴스가 어떤 것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정말 가짜 뉴스의 극치입니다. 아무리 병마와 시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사투를 벌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호흡하고 있는 한 인간을 사망까지 했다라고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는 그 부도덕성, 그 부정확성, 그 아나무인의 언론으로서의 권력 남용,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조선일보의 신성일 씨 사망 관련 가짜 뉴스 사건입니다. 만약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또는 일본의 유력 언론들이 이런 오보를 했다면 신성일 부고 기사보다 더 크게, 더 큰 스페이스, 공간을 할애해서 더 크게 사과문을 올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어느 유력 언론 하나 갖고 있지 않고 그저 위세만 떵떵거리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언론들만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 언론은 국민에게 치명적으로 해로운 독극물이고 유해물질이고 유독물질임을 절감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윤창중이가 3년간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참담한 집가와 은둔을 마치고 제가 일성으로 내뱉은 말이 대한민국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암적인 존재가 바로 언론이다. 김정은과 북한 핵보다 더 치명적인 암적 존재가 대한민국 언론이다 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을 국민의 손으로 혁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그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신성일 선생과 관련한 조선일보의 가짜뉴스 파동, 가짜뉴스 사건이었습니다. 삼가 신성일 선생에게 명복을 빌면서 칼럼을 마칠까 합니다. 두 번째 칼럼은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윤창중의 시국 토크쇼 윤창중 정치학교가 이번에는 태전으로 갑니다. 부산 대구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중원 태전으로 가겠습니다. 11월 2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장소는 대전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컨벤션 홀입니다. 위치는요, 서대전 내거리역 2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서대전 공원과 세이백화점 사이에 있습니다.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컨벤션 홀입니다. 문재인 좌익 독재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떻게 해야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내려오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권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중원 대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서로가 위로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충남, 청주 충청북도 세종시 그리고 교통망으로 연결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총궐기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칼럼을 호혜로 방송합니다. 두 번째 칼럼입니다. 오늘은 일간 베스트 일베라고 알려진 그 사이트에 관해서 제가 좀 논평을 할까 합니다. 먼저 저는 그 일베에 제 이름으로 가입한 회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이름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가명을 갖고 활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득권 언론들이 툭하면 일베를 극우라고 부르고 있죠. 저는 여기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들이 극우라고 부르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또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은 것인데 막상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극우라고 낙인을 찍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일베가 극우일까? 근데 일베 자신이 나는 극우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느냐? 죄다가 어떤 가명이나 어떤 익명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다라고 얼굴과 이름을 밝히면서 왜 일베가 극우냐 이렇게 말하지를 못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일베는 그냥 극우다. 참 또라이다 말이죠. 이렇게 낙인이 찍어져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극우라고 하는 이른바 대한민국 기성 언론과 그 잘난 이 정치인들 또는 언론들이 극우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대단한 애국자고 대단한 애국적인 단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네들이 극우라고 하느냐?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용감한 투쟁을 하니까 그 용감한 투쟁에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환호를 하니까 극우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폄훼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폐인을 만들고 그 집단을 무너뜨리게 하려는, 그러면서 이 위안을 찾으려는 못된 습관인 거죠. 일베가 극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가 대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회적 저명 인사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실제로 일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베는 극우의 집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한민국에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애국적인 사람들이 비록 익명과 가명이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이트다. 저를 만날 때 이 사회적 저명 인사 누구라고 하면은 입을 다 알 수 있는 그 잘 알려진 분들이 저를 만나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저 일베 회원입니다. 저 일베에 들어가 가지고 글 쓰고 댓글 달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밤에 집에 들어가서 일베를 쫙 훑어보지 않으면 잠이 들지 않는다. 잠을 잘 수 없다. 저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일베 회원이세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대한민국에서 일베를 하면 마치 무슨 마약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게 이 대한민국 사회가 폄훼를 하니까 가면 갈수록 일베의 이름을 걸고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풍토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무슨 좌파 사이트에서 활동하면 뭐 진보니 뭐 평화 세력이니 어쩌냐 하면서 이 떳떳하게 지내죠. 그런데 반해서 일베 같은 이런 보수우파 사이트에서 활동하면 정말 무슨 보수우파 언론 매체들까지도 이걸 극우라고 또라이라고 이 아주 그냥 일베 그러면 또라이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또라이라고 하는데 일베의 그 많은 회원들이 활동을 하냐 이거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선적인 사회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바로 저는 일베라고 봐요. 일베. 일베는 대한민국 사회의 그 위선적인 그 측면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일베다. 진정 일베에 쏟아지는 그 이야기는 다 옳은 소리예요. 물론 거기에는 막 욕설이나 아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쓰레기통 같은 그러한
글이나 댓글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거기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느냐. 분명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무슨 보수 꼴통, 또라이들의 무슨 쓰레기통도 아니고 배설물, 그런 배설물을 쌓아두는 데도 아니고 배설하는 데도 아니고 말이죠. 물론 배설도 합니다. 근데 그 배설이란 건 뭐 언론도 똑같은 기능인 거죠.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그 언론의 중요한 기능인 거죠. 저는 일베 회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베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상당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각도에서 여과 없이 뱉어내는 의견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 요즘 활동하고 있는 거에 굉장한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또 때로는 이런 또라이도 있구만.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도 큰 정신적 위안처가 되고 있음을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위선에서 벗어나야 한 단계 크게 되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일베 활동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일베 활동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일베를 또 봤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공격을 가하잖아요. 누가 일베 회원이라고 하더라. 어떤 교수가 뭐 일베를 본다 하더라.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일베에 대해 굳이 글을 쓰고 방송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따끔한 충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요즘 일베는 극우는커녕 중도 또는 좌파들이 우파인 척 들어와서 우파를 조롱하거나 인신공격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네? 극우도 아니고 그냥 중도에 중도. 제가 볼 때는 보통 큰일이 아니다. 극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과거에 극우란 소리를 왜 들었느냐?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무너뜨리려는 좌파의 준동에 대해서는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에 일베가 극우란 소리를 듣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일베가 요즘 아니에요. 참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신문사 논설위원 시절이라든가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던 시절 일베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북 문제, 또 이전 문제, 좌파 인사들의 그 표리부동한 그 위선적인 거, 가정스러운 거, 엄청난 이 공격을 퍼부으면서 정말 대단했죠. 대한민국 국가 수호의 일선에 섰던 것이 바로 일베였습니다. 근데 요즘 일베는 북한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갖고 과거에 그 맹폭했던 그 원칙과 기세는 다 사라졌어.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거나 없어지면 그건 일베가 아닙니다. 문재인 김정은의 세 차례 정상회담이라는 것과 트럼프 김정은 간 그 싱가포르 회담이 있을 때 일베는 완전히 물러 터졌죠. 뭐 물러 터진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맥도 짚지 못하고 괜히 뭐 이게 도대체 뭐 그냥 큰 소리만 지르고 독한 소리만 하고 실망했어요. 반공이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반공이 뭡니까? 공산주의 침략을 막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게 반공인데 왜 그 반공이 잘못된 겁니까? 마땅히 반공의 전사여야 할 일베가
시류에 영합하거나 무너진다면 이건 뭐 차라리 그냥 성인 사이트로 바꿔버리죠. 뭐. 그게 더 정직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뭐 제가 볼 때 일정한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욕이나 퍼붓고 분탕질하고 그런 사이트라고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거 뭐 괜히 읽었구나. 시간 소비였구나. 괜히 시간만 허투루 썼다는 그 불쾌한 생각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일베 회원 여러분들의 정말 각성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일베로 돌아가야 됩니다. 둘째, 그 일베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거. 한마디로 내공 미달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강력하게 좀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2013년 5월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과 이 좌파들에 의해 난도질 당해가지고 완전 폐인이 될 때 일베가 그 사건에 관해 쏟아내는 글들에 대해 저는 정말 경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베를 통해서 윤창중의 억울한 누명을 호소하면서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글들을 셀 수 없이 올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많이 울었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진상을 알고 있을까? 대한민국 언론이 그 엄청난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맹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이성을 갖고 견지하면서 그 사건의 진상, 그 윤창중의 억울함, 여기에 대해서 쓴 글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뭐 수사팀이에요, 수사팀. 그리고 제가 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그 배우 세력까지 일일이 찾아내가지고 공개했죠. 그러면서 카톡에 페이스북에 뿌리고 말이죠. 이야, 정말 이건 완전한 이 수사팀이었습니다. 제가 집거를 3년 동안 할 때는 물론이고 그 집거를 하고 나서도 일베가 윤창중한테 걸었던 그 기대, 그 성원, 그 진상규명, 이건 정말 눈물겨운 거였죠. 당신이 반드시 나와서 글을 써야 된다. 방송을 해야 된다. 빨리 나와라. 왜 안 나오느냐. 그 사건 배우 세력의 얼굴 사진까지도 공개했고 거기 보면 얼굴이 다 나옵니다. 현재 근무처까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기를 치고 어떻게 사표를 내고 가가지고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그 관련자들이 완전히 도주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막 페이스북이니 어디 이런 것에 올린 자기 지 이력 이거 다 지워버리고, 그러면서 이 일베, 저는 지금도 저를 믿어주고 성원해주고 지지해준 그 이름 없는 일베 전사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사실 갖고 있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베가 이 보수 진영에서 과거 했던 그 정신적 위안처 역할을 과연 지금도 하고 있느냐. 보수우파 진영의 동지로서 서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성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을 헐뜯고 시비라 거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3년간 집거와 은도를 하는 동안 저는 일베로부터 참으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죠. 참 거듭거듭 그 이름 없는 일베 전사들에게 참 감사의 마음을 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베 회원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거나 어떤 긍정적 평가를 받거나 또는 조롱을 당하거나 시비 대상이 될 경우에 제가 볼 때 공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거 사람을 이거 뭐 맹목적으로 말이야. 이게 무슨 별다른 근거 없이 사람을 칭찬하고 또 사람을 조질 때 보면은 이거 뭐 별다른 완전히 저에 대해서 연구가 전혀 안 돼 있는 그야말로 애숭이들이 나와가지고 윤창중을 조져대는 걸 볼 때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비단 저뿐만 아니에요. 보면 이게 뭐 정말 사람을 완전히 난도질하고 말이죠. 전혀 공부하지 않고 내공도 없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상처만 입히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일베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좀 이걸 하셔야 됩니다. 정말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하게 말이야. 진짜 이게 뭐 아니 기초도 안 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윤창중 얼굴에 상책이나 내고 말이죠. 마치 이제 뭐 길 가다가 툭툭 발로 이 호박 차서 깨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기분이 보통 나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무슨 뭐 활동을 중단할 사람은 아닙니다만 옛날 일베는 정말 안 그랬습니다. 제가 이 집거할 때 보면 정말 아니 저에 대해서 제가 뭐 무슨 논설위원 시절 또는 무슨 뭐 정치 부장 시절에 썼던 글까지도 다 찾아내가지고 말이죠. 당신이 그때 이런 글을 썼단 말이야. 좌절하지 말고 나와서 글을 써야 된다. 정말 무릎을 쳤던 경우가 대단한 내공이구나. 그러면서 뭐 워싱턴 때 뭐 도망갔던 사람들 사표 내고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 어디에 있다 막 그러면서 뭐 얼굴까지 공개하고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말이죠. 요즘에는 뭐 완전히 그냥 조조되기만 하는 말이에요. 그 엉터리 글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김대중 노무현의 좌파 정권이 종식되는데 그 밑바닥 민심을 이끌어가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누구냐? 어떤 사이트냐? 그 일베였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보수 언론들이 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끝내고 막 이명박 정권을 세운 게 아니에요. 네? 하늘이 두 쪽 난다 해도 반드시 이명박이가 정동영 꺾고 보수 우파 정권을 세워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떨어뜨리고 반드시 박근혜를 뽑아야겠다고 결심하게 한 것이 바로 일베였죠. 보수 우파 유권자층들 하여금.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힘을 모으게 한 것이 바로 일베였습니다. 그런 일베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일베가 말이죠. 2012년 대선 때에 그 문재인이 나는 서민이다 이런 광고를 찍으면서 이 앉아있던 그 의자가 무슨 서민들이 쓰는 그 싸구려 의자가 아니라 이 고가의 의자라는 사실 그걸 캐내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기존 언론들이 받아쓰게 한 거. 저게 문재인이가 저게 완전히 위선자구나. 이렇게 만드는 게 일베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김정숙 씨가 뭐 이게 내가 지인한테 산 거다 어쩌다가 이 왔다 갔다 변명하다가 코너에 몰리게 만든 것도 일베였죠. 일베가 막 계속 추적했죠. 또 있었죠. 문재인이 그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 끼고 다녔던 그 안경테. 그 안경테도 이 무슨 국산인 줄 알았는데 이 종편에 비춰지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국산이 아니라
고가의 의제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도 일베 회원들 아닙니까? 일베 회원들의 참 끈질긴 노력 때문에 이런 게 나왔고 이것이 선거 판도를 뒤바꿔 놓은 거죠. 근데 지금 일베가 하는 걸 보면 이런 그야말로 이 공을 들이는 이런 것은 전혀 없이 앉아가지고 그냥 입으로만 두드리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베 수준이 왜 떨어졌냐면 진정으로 고민하고 이 좀 이성적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아이고 야 피곤하다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베는 대단히 중요한 보수우파의 사이트입니다. 보수우파가 집권을 하려면 이런 사이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좌파는 내가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지만 정말 웃기는 그 극렬 좌파, 이른바 극좌파 사이트가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일베는 새롭게 태어났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뭐라고 하든 일베는 보수우파 진영에서 해야 할 역할이 큽니다. 그게 뭐냐? 바로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키고 보수우파 정권을 세우는데 일베는 행동하는 전위대이자 정신적 위안처가 되어야 합니다. 일베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면서 칼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